안녕하세요, 희망님들. 오늘 영상에서는 중년이 되어 이혼이 많아지는 진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감정적 공감과 함께 깊이 있게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 이혼이라는 단어는 예전엔 참 큰 사건으로 여겨졌었죠?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시나요? 놀랍게도 결혼 20년 이상 된 부부가 가장 많이 이혼한다는 사실을. 왜일까요? 치고받고 미친 듯이 싸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부 상담을 오랜 기간 진행해 온 한 심리 상담가는 이런 말을 남겼죠.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지만 서로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을 때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결혼 22년 차 부부가 나란히 앉아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경우가 종종 있었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 피하게 되었나요?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느 날은 말을 꺼냈지만 대답이 그래 한마디였죠. 그 뒤로는 그냥 포기했어요. 말이 없는 관계. 그건 폭풍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는 배 같습니다. 이처럼 감정 소통이 끊어졌다는 건 그동안 서로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믿으며 지나온 시간들이 쌓였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젊었을 때 자주 싸우던 부부들도 중년이 되면 말 자체를 아끼게 되고 차츰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는 생각에 잠길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는 쌓이고 오해가 쌓이면 정은 사라지고 정이 사라지면 더는 같은 공간에 있을 이유조차 없어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외로움은 바로 중년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은 장벽입니다. 중년이 되어서 이혼이 많아지는 진짜 이유. 역할에 갇힌 살. 나는 누구였을까? 한 사람은 가장이라는 이유로, 한 사람은 엄마 혹은 아내라는 역할로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었지? 라는 질문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쉽게 답을 할 순 없습니다. 자신을 잃은 채 누군가를 위한 삶만을 살아온 결과이지요. 역할을 다했을 때 찾아오는 건 해방감이 아니라 허탈감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습니다. 내 옆 사람도 나만큼이나 공허했을 수 있다는 걸. 내가 선택한 사람과 함께 이룬 가정이고 내가 선택한 삶이지만 몰려오는 공허함과 외로움은 당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 독립 후의 공허함. 남은 건 둘뿐인데 낯설고 함께 살아도 혼자라는 느낌이 들죠. 이는 오랜 시간 자녀가 부부 사이의 중심이었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원, 성적, 진로, 결혼. 모든 대화가 자녀를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그런 자녀가 독립한 후 중심이 사라진 자리엔 우리 둘만 남습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되죠. 이 사람과 나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 이는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서로라는 존재에 무뎌지고 무뎌진다는 건 익숙하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그 익숙함 속에는 관심의 소멸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대화가 어색하고 취미도 다르고 함께하는 시간이 불편하게 느껴지죠. 이렇게 오래된 룸메이트처럼 서로 눈치만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어떤 기분이었는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물어봤나요? 한 집에 살아도 감정의 온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표정, 말투, 눈빛에 둔감해지면 이처럼 관계는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식어갑니다. 경제적 자립 이후의 거리감. 예전에는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고민조차 하지 못한 부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르죠. 남편도 아내도 각자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립을 합니다. 그 말은 곧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독립은 선택지를 넓혀주기도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던 마지막 끈을 끊기도 합니다. 이젠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들 때 그동안 참아왔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부부 생활은 길고 긴 대화 같은 것이다. 결혼 생활에서는 다른 모든 것은 변화해 가지만 함께 있는 시간의 대부분은 대화에 속하는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니체는 부부 사이에서 가장 오래 남는 건 감정도 책임도 아닌 대화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착각이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죠.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부부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처음엔 작은 취향 차이, 다른 성격 또한 인정하고 수용하던 시절에서 점점 나이를 먹고 가정을 이루고 감정 표출이 안 되어 쌓이고 쌓이다. 그것이 다름 아닌 벽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누구는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고 누구는 꼭 대화를 해서 풀어야만 하고 이 차이를 무시하고 나아가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서로 지치고 마는 거죠. 그러다 결국엔 원래 나는 늘 혼자였어라는 말만 남게 되는 거죠. 다름을 수용하지 못한 채 흘려보낸 시간들은 중년이 되었을 때 가장 큰 골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처럼 많은 부부가 표출되지 못했던 감정들을 쌓이고 쌓이다 터져버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변화는 없는 걸까?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건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의식하며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작게나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변화들을 희망 레시피가 제안해 봅니다. 먼저 말 안 해도 되겠지라는 착각은 버리세요. 감정도 생각도 표현해야 전달이 됩니다. 매일 서로의 하루를 3분이라도 나눠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짧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죠. 두 번째로, 모든 대화의 주제가 자녀였다면 부부끼리의 주제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있었던 가장 좋았던 시절의 사진을 꺼내보는 것도 지나간 시간 속 감정의 온도를 다시 떠올려 봄으로써 회복의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역할이 아닌 이름으로 서로를 불러보는 겁니다. 아내, 남편,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대신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역할 이전의 나라는 존재를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서로의 이름으로 불러주는 순간부터 관계의 감정선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20년을 살았는데 이혼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그 나이 먹고 이혼하면 누가 챙겨줘? 애들 생각해서라도 그냥 좀 참지.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당신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부터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함께 했는가가 더 중요한 포인트죠. 함께 같은 공간에서 같은 날들을 살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던 건 아닐까요? 진짜 함께 산다는 건 말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혼은 결과일 뿐. 문제는 같이 살아도 외로운 삶이 더 오래 계속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는 지금 어떤가요?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진심을 건넬 수 없는 그 사람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따뜻한 눈맞춤 하나가 그 거리를 다시 좁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함께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같이 산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제야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중입니다. 서로가 같이 산다는 건 함께 늙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 속에도 진짜 대화가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고품격 감성 힐링 채널 희망 레시피